안녕하세요. 보타나입니다.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고 계신데요. 저도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로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바로 해외 전지훈련을 갈 때, 해외 원정을 갈 때 스노보드 가방을 어떻게 싸느냐. 꿀팁인데. 보타남의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스노보드 가방을 안 들고 외국을 나가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한 몸같이 한 100번 정도 해외 전지훈련을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오늘 꿀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스노보드 가방이 필요합니다. 이 가방 중에 보통은 우리가 그냥 국내에서 스키장을 왔다 갔다 할 때는 바퀴가 없는 가방들을 많이 썼을 거예요. 근데 해외로 떠날 때는 꼭 바퀴가 있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이동 거리가 꽤나 멀어요. 자동차로도 가고 자동차로 이동을 하지만 또 숙소로도 가고. 그래서 이 휠백을 하나 꼭 구매하셔야 되고,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게 이 가방의 길이입니다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파인보다는 길잖아요. 프리스타일보다는 좀 짧고 파우더 데크도 좀 길고. 그래서 그 길이를 잘 체크한 다음에 이 가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 스노우보드를 가방에 맨 처음 넣게 될 텐데,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. 바인딩이 스노우보드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대로 스노우보드 가방에 집어넣어도 되나요?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. 저는 집어넣습니다. 자, 그 이유는 뭐냐면 해외에 이제 도착을 한 다음에 스키장에 가야 되는데 이 바인딩 세팅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려요. 그 시간을 절약해 주고자 저는 미리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스노보드 백 안에 집어넣는 스타일입니다.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공간의 활용도가 적어질 수 있어요. 이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못하니까 만약에 짐을 좀 더 많이 실어야 된다고 하면 이 바인딩을 푼 다음에 따로 실어주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로 바인딩을 풀렀어요. 그러면 이 데크랑 바인딩이 분리가 되겠죠. 어찌됐든 이 바인딩을 데크 위에 올려놓게 될 텐데,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점은 데크 위에 바인딩을 올려놓게 되면 바인딩 안에는 뭐가 있죠? 나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데크 위에 바인딩을 바로 올려놓으면 우리가 이동 중에 데크가 바인딩이 막 움직여요. 그래서 이 데크에 아주 크게 기스가 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바인딩을 따로 패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인딩과 데크 사이에 옷 같은 걸 넣어놓다거나 그렇게 꼭 신경 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경험담이에요. 제가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 데크가 새 거였는데 이 탑시트 부분에 기스가 어마어마하게 가더라고요. 자, 그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부착하고 넣은다고 했어요. 자, 이제 넣어 볼게요. 백을 열어주고 자, 이렇게 데크를 먼저 넣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데크는 어쨌든 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가져가실 거잖아요. 바퀴가 있는 쪽에 무거운 물건들을 실어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데크를 넣고 난 뒤에는 다음 물건들을 넣어줘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나갈 때 스노보드백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스노우백 하나와 캐리어백 2개 이렇게 가져가거든요. 그래서 스노보드백 안에는 스노보드에 필요한, 스노보딩을 탈 때 꼭 필요한 물건들만 딱 넣고 있습니다. 이렇게 데크가 세팅이 되었으면 그 다음엔 저는 부츠를 넣는데요. 부츠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꽤나 나갑니다. 그래서 부츠를 저는 이 바퀴가 달린 쪽에 세팅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부츠 가방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넣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부츠 가방을 한번 활용을 해서 넣도록 해볼게요. 여기서 이제 꿀팁이, 부츠만 이렇게 넣으면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부츠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장갑을 넣고
부츠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부츠를 넣은 공간에 스노보드가 노즈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은 사이즈가 공간이 딱 맞게 되어집니다. 부츠를 넣고 난 뒤에는 이제 보드복을 넣게 됩니다. 이런 진공 팩 같은 거 다이소에 가면 1,000원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1,000원에 구매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게 효율적으로 부피가 적어지니까 가운데다 놓고, 그 다음엔 인슐레이터를 이렇게 됩니다. 보드백이 크다고 해서 이거를 꽉 채우면 아주 위험해져요. 뭐 어떤 게 위험해질까요? 수화물은 보통 23kg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오버가 되면 그 오버 차지 비용이 정말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와버려요. 그래서 23kg를 딱 맞추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널널하게 가져가는 것이 올바릅니다. 공항 갔는데 23kg 넘어서 27kg, 8kg, 30kg 넘었다 이러면 그때부터 진짜 완전 멘붕이거든요. 이렇게 보드복과 인슐레이터 넣었으면 보드 탈 때 필요한 비니들 앞쪽에 넣어주고, 그 다음에 버프 넣어주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내복 넣어주고, 보호대 넣어주고, 고글 같은 경우에 또 팁을 알려드릴게요. 아무데나 넣었다가 고글이 파손될 위험이 있잖아요. 그래서 안전한 곳이 이 바인딩 사이에요. 꿀팁인데 바인딩 사이에 놓고 이렇게 체결해주면 이게 한 번도 고글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엔 양말, 스노보드 양말 신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뭐 헬리녹스 캠핑 의자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끝났습니다. 짐을 쌀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티셔츠 몇 장, 양말 몇 개, 팬티 몇 개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. 저는 딱 6개 맞춰 챙겨가요. 양말 6개, 팬티 6개, 그 다음에 티셔츠도 한 6장.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국에 가서 이제 빨래를 하게 되는데, 빨래방 가서 빨래를 하게 되는데, 저는 빨래를 딱 일주일에 한 번을 할 생각을 하거든요. 보통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을 하니까 일주일치 정도만 딱 챙겨가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빨래하고 리프레시 될 수 있다. 패킹 끝났어요. 요 안에 들어간 거는 우리가 스노보드 탈 때 꼭 필요한 장비들 넣었고,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우리가 스노보드 말고 다른 여행 갈 때 이렇게 흔히들 패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까지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한번 보드백에 잠가 볼게요. 완벽합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뭐 이것저것 안 넣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지만 요 정도 넣었을 때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. 이 정도는 23kg까지는 안 나가요. 딱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서 23kg 안 나가고 한 19kg, 18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널널하게 쌌냐면 우리 외국 나가서 뭐 해요? 쇼핑하잖아요. 쇼핑을 이제 넣었을 때 그거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. 절대로 넘기시면 안 돼요. 이 정도만 쌓아도 23kg 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 주시고, 지금 이 블랙브라이어 보이시죠? 이 가방이 되게 좋은 게 지금 한번 살짝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반대로 보게 되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요. 저는 지금 156 사이즈 딱 맞춘 거거든요. 아주 짧게. 근데 요거를 펼치게 되면 알파인 보드나 스키도 실 정도로 길어지니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, 일단 가방 자체가 되게 가볍습니다. 그래서 보다 좀 효율적으로 짐을 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외 원정식 짐을 싸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중요한 점은 23kg를 넘지 말아라.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,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은 이 바퀴 쪽에 넣어라. 세 번째는 1, 2kg 정도 여유 공간을 두고 가라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드백 안에는 보드와 관련된 것만 넣어라. 그래야 헷갈리지 않게 잘 할 수 있다.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
구독 눌러주시고 해외 나가서도 안전하게 스노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Yeah, gold color. Oh, are you?